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오늘 아나운서 모드? 네. 안녕하세요. 하감미소 채널의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네,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네, 3강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3강은 우리가 오늘 뭐 얘기하기로 했죠? 기억나세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질문. 질문. 네, 질문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브루타 지난 시간에 구조에서 1대1 짝구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브루타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질문, 뭐부터 질문. 얘기 나눌까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늘 머릿속이 하얘진답니다. 제 왜 옷은 그렇죠? 빨갛지만, 네. 이렇게 빨갛게 예쁜데 왜 하얘지셨어요? 질문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왜요? 질문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건 다 선생님들 때문이죠. 선생님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요? 저요? 선생님도 선생님이시군요. 깜빡했네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때문인 줄 알고 내가 저 질문을 처음에 잘못한 줄 알았네요. 그렇네요. 근데 네.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네, 제가 어린 자라오면서 수없이 많이 만나 뵈었던 선생님들 중에 맞아요. 저에게 질문이 있냐라고 묻는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한 질문은 늘 답이 한 개밖에 없는 질문이어서 사실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부담 제가 질문을 별로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죠. 질문 저 때문이었군요. 저희 학생들도 질문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 우리는 네.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고 네. 답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의 답만을.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네. 그걸 무려 12년 동안 연습해 온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뭘 또 물어봐. 알아서 해. 네. 그리고 또 어떨 때 안 물어봤다고 혼낸다. 왜 안 물어봤어? 맞아요. 네. 어느 물어봤어야지. 상단에 네. 어느 상단에 우리가 뭘 물어보거나 맞춰야 네.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쵸. 그러니 우리에겐 질문이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반성합니다. 네, 반성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두근두근. 네. 우리 교실에서 학습을 하면 네. 뭐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 정답이 있는 요구 질문들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갑자기 그냥 네. 떠오른 건데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나신 줄 아세요? 정말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임진왜란을 아니 지금 질문이 뭐냐고 예를 들어라고 하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이제 단계에서 답이 하나 있는 그런 질문을 예시를 그렇죠.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죠? 답을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울 걸 징비록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몇 년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이것만 모른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하나? 우리 두두 선생님 역시 두뇌를 두드리는 선생님이셨던 거죠. 어머 지금 깨알 홍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 디디라고 했잖아요. 도도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했는데 네, 알고 두드리는 보니 맞습니다. 우리 하브루타 두두 선생님께서는 두뇌를 두드리는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르네요. 그렇죠. 작아지는 접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은 아세요? 1592년에 일어났어요. 역시 선생님이어서 아시는 거죠. 1592년을 어떻게 외웠냐면 네.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잘 네. 모르겠는데요. 1592년. 일본군이 오다가 네. 오다가 구멍에 빠져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리한 거예요. 잠깐.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일본군 네, 일본 놈이라고 그랬죠. 오다가 네, 외군이 오다가 구멍에 빠져서 네. 이빨이 부러졌다. 1592. 이게 지금 1592 하는 시간 아닌데 일단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저희가 잠시 학습자 모드로 너무 집중. 제 지금 필기하고 있잖아요. 1592. 네, 1592. 임진왜란이 1592 이렇게 이루어졌군요. 네, 이렇게 답을 하는 단답형 어떤 책 속에 네. 있는 거 뭐 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 하브루타라는 질문이 정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질문들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당황을 하고요. 학생들부터 질문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요.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쵸, 사실은 중요하죠. 질문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만 이게 시작점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591을 저 알고 외웠어요. 있다면 제가 1591. 실수해도 바로 안 해요. 1591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앞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뭐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어요. 재밌게 학생들하고 할 수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기왕 임진왜란 나온 네. 김에 네. 1592 네. 딱 2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한반도에. 짜잔. 짜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또 역사 지식이 뽀록 나는군요. 멘붕. 멘붕. 제가 딱 아는 역사적 지식 2개, 연도를 아는 게 이 2개뿐이랍니다. 아. 왜냐하면 1591을 알고 난 이후에 네. 딱 200년 전에 네. 그럼 1392년이네요. 그렇죠. 네. 조선의 건국. 오. 놀랍지 않습니까? 딱 200년 전이군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200년 동안 아, 네, 너무너무 이것도 적어야겠네. 평화롭게 네, 네. 살았다는 이야기랍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임진왜란을 네. 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무려 200년이나 있었는데도요. 평화롭게 20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다 보니 전쟁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아, 너무 거죠. 오래 평화로워서.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질문들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질문들이 또 바뀌고 그럼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네, 가치 네. 질문으로 넘어가기도 쉽고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네. 질문을 그 나와 있는 질문이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를 볼 게 네.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연결해 갈 건가 이게 입금 질문이기도 하고 학생 스스로의 네, 질문들 네. 학생들이 연도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요즘에 네. 하브루타를 시작하고 학생이 이런 질문을 쓰면 네. 선생님도 또는 또 잘못된 하브루타의 개념으로 네. 글을 썼다고 또 나무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혹시나 우려해서 우리가 너무 가치 질문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내용 질문부터 시작해서 가치 질문까지 쭉 이렇게 한번 연결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런 네.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나요? 라고 학생이 먼저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이 이런 일본군이 오다가 네, 구멍에 구멍에 빠져? 빠져서 이발이 부러졌어. 부러졌단다 라고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딱 들려주면 보세요, 제가 금방 외웠잖아요. 그래서 학습자가 먼저 질문을 한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그렇죠. 그게 어떤 질문이든지 그렇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네. 질문을 볼 때 네. 어떤 질문이든 오케이, 됐지 오케이, 네, 오케이를 부르실 수 있는 것이 네. 이 하브루타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관점이라고 제가- 해야 되겠죠? 문제는 아니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네.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점은 누구냐라고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그렇죠. 질문의 기준이 누구냐죠. 그쵸. 선생님 네. 오늘 제가 빨간색을 안 좋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왜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으세요? 아니, 난 빨간색이 좋아서. 아니 예쁘긴 한데 네. 꼭 이런 날 빨간색 입고 와야 돼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질문이 어떨 땐 평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곤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영상에서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 질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걸 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쭉쭉 이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쵸, 질문. 제가 한 가지를 잠시 이제 조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론적인 이야기 나온다. 어렵겠다. 네. 어떤 책에는 네. 사실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 추론 질문, 네네네. 상상 질문, 적용 질문 이렇게 질문의 종류. 네. 적용, 그죠? 네. 판단. 아니죠. 가치 질문이 가기 전까지 네.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사실, 네. 추론, 네. 상상, 네. 판단, 네. 적용. 네. 우리 맞아요. 이런 여러 질문들을 가지. 순서대로 해라라는 것도 많으세요. 그거에 당황스러워.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한번 구조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네. 여기서는 질문이라는 게 왜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지만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거를 더 쉽게 또 구분해 보면 내용 질문 있잖아요. 네. 어떤 글 속에서 이 내용이 뭐야 알아보는 질문. 네. 그 다음에 이걸 좀 방금 말했던 추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는 질문, 큰 네. 덩어리. 그 다음에 삶의 가치를 가지는 질문들로
구분해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질문을 종류별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덩어리가 되게 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그런 건 또 한 번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 그렇죠. 같고, 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의 포인트는 일단 질문을 어떤 질문이든지 다 받아주어라, 그렇죠. 수용해 주어라는 것과 여기서 네. 제가 교사로서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네네. 싶으면요. 지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요. 네. 교과서에 질문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둘째 교과서를 가져왔는데 우리 네네. 초등 교과서에 빈칸이 빼곡하더라고요. 아 왜요? 왜 질문 빈칸이 만들라고. 빼곡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네. 책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빈칸이 빼곡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랑 다르던데요. 이렇게 네. 빼곡한데 설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왜요? 일단은 뭐가 반가웠냐면요. 우리 아이에게 질문권을 주는구나. 그게 반가웠어요. 그래요? 저는 네. 약간 걱정스럽게 바라봤는데. 또 교사 입장에선 다른가요? 왜냐면요 이렇게 돼 네. 있어요. 네. 내용에 다음 글을 읽고 네.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쓰시오. 예를 들자면 네네, 맞아요. 또 어떤 건 네. 내용에 없는 질문을 쓰시오. 맞아요. 이렇게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만약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라. 네. 네. 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질문이 너무 즐겁지가 않아. 왜냐하면 질문이라는 건 내 내부로부터 끌어나와서 엄마 임진왜란 몇 년도 일어났어요? 그 연도 물어본다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막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즐거움이 발현돼야 되는데 학습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네. 하나하나 내 질문이 이게 내용 질문인가 가치 질문인가 구분하기 네. 시작을 하면서 아. 교사도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도 좀 어려워하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상이 앞에 조금 얘기한 걱정스럽죠. 어떤 질문이든지 받아주는 그런 어떤 네. 출발점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도 되게 와닿네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반가웠냐면요. 네네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랬거든요. 위에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네. 그리고 거기에 질문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답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 다음 질문을 네가 만들어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질문권을 내 아이들은 질문권을 그렇죠. 받아보는구나라는 거에서 반가웠죠. 그래서 제가 또 교과서에 대한 교사로서 변명을 좀 하자면 네. 그건 정말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네. 왜냐면 학습이라는 게 즐거움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 행복하다, 맞아요. 즐겁다, 네. 재밌다. 학습이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고력이 증진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력도 막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시작전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그런데 많대요. 왜 변명을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그냥 학생들에게 질문을 써보세요라고 놔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아이들이 단어를 잘 몰라요. 오로지 단어 질문만 쓰거나 또는 네네네. 내용을 물어보는 거. 여기 손님으로 누가 왔나요? 주인공은 네네네네. 누구누구인가요? 네. 이런 것만 하게 되면 내용 질문에서 증가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단계를 올리고 싶은 네. 게 있고 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질문이 이렇게 해서 책에서만 골라 뽑는 게 아니구나를 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책정하다 보니까 내용에 있는 거, 또 네. 없는 거, 네 삶의 가치로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보라고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적용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교사 네. 수준 교육 과정에서 네. 만드실 때 네. 어떻게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하고 잘 맞는가. 교과서는 어차피 활용 도서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아이들이 자유롭게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약간은 교사 역량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그렇죠. 따라가고 이제 행하느냐가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네네네,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하신 얘기에서는 거의 교실 하부르타의 전문적인 영역이랑 또 맞닿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네. 놀랍게도 교실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또 똑같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럴 수 또 있죠. 사람들 네. 관계에서도 네.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럼 차마 못 물어봐요. 모르겠는데 내용이 지금 네, 이해가 네, 안 네, 돼. 야 그게 뭐지? 네. 야 멘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몰라요. 그래서 대화가 끼기 힘든데 멘붕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 수 왠지 있죠.
너는 그것도 몰라 하고 이렇게 딱 올까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네. 아유 저렇게 낮은 질문을 해? 아,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질문의 그렇죠. 수준이라던가 네, 이런 네, 것들에 서로 약간의 부담을 갖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이런 예. 걸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네. 교실이라는 건 사실 삶의 현장이거든요. 아이들의 삶의 맞네요. 현장인데 네. 그건 사실 어쩌면 우리 교실 밖하고 똑같을지도 모른다는 이 말씀을 네. 교실의 교과서를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잠시 설명했습니다. 역시 이 여기까지. 채널은 이 채널은 또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실과 일상, 막 가정을 다 넘나들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선생님 강의 제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감동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나 감동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완전 감동했던 게 뭐냐면, 강의할 때도 되게 많이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하브루타로 수업을 하시면서 교과서를 교과서로 놔두지 않고 교과서가 아이들 삶이랑 연결되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 하브루타를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 하실 때, 아, 교과서가 교과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배움일까 엄청 그렇죠. 감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채널에서도 실현되는 거구나라는 우리 걸 지금 다음에 선생님들 교실 앞 다 기대해 네. 주시고 네. 오늘은 3강 질문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강의 또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질문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쉽게, 아이들도 쉽게. 질문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질문이랑 친해질 수 있느냐? 그 질문이랑 친해지는 비법을 이제 4강에서부터 전해드릴 공개하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4강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꿀팁이 막 방출될 거고요. 이제 그 4강에서 만날 걸 인사드리며, 오늘은 질문, 어떤 질문이든지 다 수용하시고 누군가의 질문에 평가하지 마시고 존재에 대한 감사로 받아주시는 걸로. 두두쌤님 네. 두 애가 제가 맞게 해주고 있어요. 정리 너무 잘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뵙고요.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 마법학교의 하강미소 채널. 하강미소, 그거 해야 되는 거군요. 채널을 이야기 안 하고 네. 계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우리 더 연습해볼게요. 네,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 마법학교의 하강미소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구독